내년 1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위한 3차 IOC 조정위원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경기장 시설 보전 등 대회 준비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 의원들의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동해안 다른 지역들의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지자체들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지정된 은행 금고에 넣고 운용하는데 이자 수익이 턱없이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태백시가 4계절 스포츠 마케팅 도시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열악한 숙박시설 등 인프라가 걸림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내년 1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조정위원회가 강릉에서 첫 대면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흘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는데 조정위원들은 대회를 잘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환상적인 대회가 될 것. 사흘 동안 경기장 등 현지 실사를 마친 IOC 조직위원들은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준비 상황을 치켜 세웠습니다. Beijing just hosted the 2022 Winter Games 1 year ago, and now I think there's a good opportunity to promote young people and also winter sport athletes once more celebrate the Winter Olympic Games in Asia. 조직위는 현장 실사 결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이후 강원도가 경기장 시설을 잘 유지했다며 잘 보존된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다시 한번 세계 대회를 치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ompactness from a conceptual standpoint. After 2018, after 2022 in Beijing, now comes the time of the Youth Games. It matters for the development of winter sport. This is winter sport sustainability demonstrated. 무엇보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 올림픽이라며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최지를 둘러싼 일부 지역 갈등에 대해서는 성화봉송 등 문화 프로그램 안배를 위해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직위원장 내정과 관련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5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IOC가 개최하는 청소년 올림픽은 2010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와 중국,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스위스에 이어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 동안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까지 도내 4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7개 경기, 15개 종목, 81개 세부 종목에 70개 나라 1,900명의 선수가 참가해 우정을 나눕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릉 지역 지방의원들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동해안 시군 지방의원들의 재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용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허병관 강릉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허병관 의원은 6일 지방선거 때 39억 원의 재산 중 12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허 의원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재산 축소를 감추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후보자의 재산 보유 현황은 유권자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선을 위해 재산 내역을 축소한 게 아니라는 허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강릉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지방의원들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김진용, 김문섭 강릉시 의원과 박호균 강원도 의원은 각각 1심에서 벌금 80만 원과 70만 원,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의원은 선거 홍보물에 학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지방의원들의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결과에 대해서 강릉 시민 그리고 유권자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개혁과 혁신이 요구되는데 한편 동해안 다른 시군에서는 속초와 고성, 양양에서
지방의원 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강정호 강원도 의원과 김진 고성군 의원, 김의성 양양군 의원이 기소됐는데 한두 달 내로 1심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와 삼척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우리가 돈을 들고 다니지 않고 예금을 하듯 각 지자체들도 막대한 예산을 은행에 넣어두고 운용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적은 이자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4년마다 연간 운영할 막대한 예산을 맡길 금고를 지정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보면 신용도 25점, 금고 관리 능력 22점, 지역민들의 이용 편의성 18점, 예금 금리 17점, 지역사회 기여도 7점 등으로 경쟁 또는 수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많지 않은 도내 대부분 시군들은 금고 지정 공고를 내도 농협은행이 단독 참여해 지정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좀 미달인 경우들이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평가 항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자체의 금고 지정 과정과 적용 금리 등은 대외비라서 외부에선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금리 조건은 특별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게 아마 대외비로 돼 있어가지고요. 농협에서 우리한테 제안한 그 금리 가장금리가 조금 있어요. 그게 이제 플러스 되는 게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지자체들이 이렇게 금고를 운영해 얻는 이자 수익을 공개한 결과 전국에서 광주 북구가 가장 높은 1.91%였고 도내에선 홍천군이 가장 높은 0.82%, 강원도청이 가장 낮은 0.36%였습니다. 전국 평균은 0.68%였는데 도내에선 홍천, 원주, 인제, 고성, 삼척, 속초가 평균보다 높았고 나머지는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은행 간의 실효성 있는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그래서 적정 수준의 금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금고 지정 시 평가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속초시 금고기관으로 NH농협은행이 선정됐고 올해 강릉시가 새 금고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요즘 시중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기간인 만큼 막대한 예산을 맡길 지자체가 더 다양한 조건과 서비스를 고를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여름의 시원한 날씨를 이용한 스포츠 마케팅 도시의 원조인 태백시가 야외 종목에서 실내 종목까지 확대해 사계절 스포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이달부터 태권도와 핸드볼 등 전국 단위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선수단들은 열악한 숙박시설 등의 재반 여건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대를 제압하는 태권도의 빠른 발차기 동작이 공중을 가릅니다. 공격이 득점으로 이어질 때마다 탄성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대표해 태권도 겨루기 종목에 출전할 선수를 뽑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태백에서 열렸습니다. 남녀 16개 체급에서 130여 명이 출전했는데 응원단과 대회 주최 측 관계자들까지 포함하면 사흘 동안 체류하는 인원이 1,000명을 넘습니다. 같은 시기 태백에서는 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전국 초등학생 핸드볼 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내 경기로 해서 2월 달부터 첫 대회를 시작했는데 지역적으로 여론도 좋고 사계절 대회를 펼쳐서 할 수 있는. 태백에서는 지난해에만 46개 스포츠 대회에 30만 명 이상이 다녀갔고 올해는 이 수준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재반 여건은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숙소입니다. 먹거리는 생각보다 되게 맛있고요. 소고기도 있고 백반도 맛있고 선수도 잘 먹고 있고 다만 숙박이 자는 게 좀 이렇게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차 대기도 어렵고. 태백시에 등록된 숙박업소는 60여 개로 1,800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루 5,000명 이상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일반 관광객에다 단체 선수가 많은 종목에 필요한 리조트급의 대형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핸드볼 대회 선수단 200명은 태백산 입구의 중형 가족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좀 더 깔끔하고 융시설 좀 없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선택, 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와보니까 일단은 기존에 묵었던 숙소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스포츠 대회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건 물론이고 숙박과 식당, 관광 분야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숙박 시설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회 유치와 선수단 수용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인구 절벽과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지역 대학에 전에 없는 생존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대학의 존폐가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어려움에 해법은 없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23학년도 강원도 내 4년제 대학 신입생 모집 정시 경쟁률은 3.7대 1, 지방대 평균 3.56대 1보다 조금 높지만 수도권 6.09대 1과 비교하면 초라합니다. 여기에 수도권 대학 편입 등을 위해 자퇴하는 학생은 계속 늘고 강원 도립대 같은 전문대는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구조조정에 고민이 깊은데 보건의료 계열 외에는 선호가 떨어지고 산업계에 필요한 공대 기피는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무엇인가 확실한 의대 가면 의사 될 수 있고 간호과 가면 간호사 될 수 있는 학생의 수준들은 조금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쏠린 대학 지원 정책에 균형을 맞출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열악한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줄세우기식 평가는 지양하고 특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이런 것들을 지역적으로 좀 많이 배치를 해서 지역 대학의 관련 산업 학과 등을 양성을 하고 인력 수급에 집중을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같은 비율의 정원 조정. 지역사회는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애착을 갖고 정착하도록 대학과 함께 고민할 시점입니다. 취미 활동이나 문화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 등을 진흥하기 위해서 각종 비교과 활동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지역 활동이나 학생으로서의 생활 친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학과 지역 간에 연계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강릉의 경우 코로나 이후 중단된 지자체와 대학 간 협의체를 산업계까지 확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강릉에 살면서 주 하루 이틀만 서울에 가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는 젊은 인재들에 의해 새로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커다란 위기 속에 우리 지역의 해법을 고민하는 MBC 강원 영동 시사반장은 오는 12일 일요일 오전 7시 40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납북 귀환어부 인권 침해 사건 직권조사 중 첫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화위는 최근 제51차 위원회에서 1968년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대양호 등 23척의 신청사건 56건과 선원 150명 전원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화위는 수사정보기관에서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고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점, 형사처벌 이후에도 가족에 대한 사찰과 감시, 연좌제 등을 실시한 것에 대해 재심을 통해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간 미뤄주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5개 도시가스 업체들은 오늘 강원도청에서 2월에 고지되는 1월 사용분 도시가스 요금이 30만 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요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70%가량이 해당되며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복구와 부상자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도내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오는 28일까지 특별 모금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도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삼척블루파워가 석탄 육상 운송 계획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블루파워는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석탄 육상 운송 계획으로 시민들에게 심려와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삼척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의 염려를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보호와 안전, 교통 관리 등의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삼척시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블루파워의 육상 운송 계획은 친환경 발전소 운영 약속에 위배된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이 축소된 속초의료원 정상화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가 열립니다. 강원도 공공의료과는 내일 오전 11시 속초의료원에서 속초 고성 양양 인제 4개 시군과 함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협조 방안을 모색합니다. 속초의료원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퇴사로 결원이 생겨 이달부터 목금토일 주 4일만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 채용을 위해 실시한 1차 채용 공고에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가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천연물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키스트 천연물 연구소를 찾아 강원도에 특화된 다양한 농업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팜 실증 연구단지를 둘러보고 폐광 지역 등 도내 곳곳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구축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를 사칭해 활동비를 갈취한 전 노조 간부 2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시킨 강릉경찰서 김영모 수사관이 경위로 1계급 특별 승진을 했습니다. 김도형 강원청장은 지난해 12월 중순경 김영모 수사관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첩보 한 달 만에 주범 1명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포상했습니다. 동해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2명을 고발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자가격리자로 분류됐지만 지침을 어기고 이탈한 식당 대표와 종업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영업 손실이 우려되자 격리 장소를 이탈해 식당 영업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